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으며 인간관계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더 자주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차갑고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관계를 넓히고 마음을 쓰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속에 있어야 외롭지 않고 관계가 많을수록 잘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불편해도 웃으며 사람을 곁에 두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쉽게 지치는 날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변한 건 아닐까?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영상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을 알려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더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이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길지만 천천히 흐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사람이 까다로워져서도 아니고 세상이 유난히 각박해져서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넘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마저도 성장의 과정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그런 설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몸이 먼저 지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본질적으로 피로를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기대와 요구를 주고받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무의식 중에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 말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며 적어도 상처 주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고 그때 생긴 실망은 반복되며 관계를 부담으로 바꿔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속에 담긴 의도와 태도 속에 숨은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에도 마음이 걸리고 괜히 하루 종일 생각이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지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겪는 필연적인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민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를 통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람을 겪었고 충분히 상처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능적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깝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졌다는 감각은 어쩌면 이제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 사이의 의미보다 마음의 평온을 선택해도 되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실패로 여기기보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남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삶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함은 공허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머무는 날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오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들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마음을 돌릴 다른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삶이 조용해진 만큼 말 한마디의 울림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말에 더 상처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경험이 쌓일수록 사물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까지 함께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의 내용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어떤 태도를 품고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예전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다고, 괜히 마음을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깊어졌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삶을 얕게 살았다면 굳이 아플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삶을 진지하게 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악의는 없었을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이해하려 할수록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시도를 인간이 스스로에게 지우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구나. 이 부분이 나를 아프게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잦아듭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을 오래 통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보다 평온을 선택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가장 빨리 닳게 만드는 것은 다툼도 오해도 아닙니다. 의외로 그보다 더 조용하고 은근한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말에는 이렇게 반응해주겠지.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긋났을 때 더 깊은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에 대해 아주 단호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마음을 쓰는 행위이며 그 결과는 거의 언제나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망이 상대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은 상대의 행동보다 내가 품었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보고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기대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많아도 다시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관계 하나하나가 소중해진 만큼 그 관계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마음의 회복도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기대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예 기대하지 말자,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말자고 마음을 닫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끊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향하던 기대를 나 자신에게로 천천히 돌리라고 말입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관계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일에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구나.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행복은 타인의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관계를 많이 쌓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그 출발점이며 그 연습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든 날보다 혼자여도 편안한 날을 더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이 줄어들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혼자가 된 건 아닐까? 이러다 더 고립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원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반면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누군가가 없어도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능력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두 감정은 자연스럽게 번갈아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혼자가 편안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쓸쓸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다시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시간은 마음을 오래 버티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더 공허해질 때도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맺는 관계를 가장 위험한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리듬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지보다 어떻게 흘려보낼지가 중요해집니다. 꼭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집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불안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관계에 나를 억지로 밀어넣을 때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고독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안정된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가고 연락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날들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불안해졌을 이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조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이 성숙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타인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뻐하고 누군가의 태도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관심이 줄어들면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만해지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실망과 반복된 피로 끝에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이 기대했고
너무 자주 마음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보다 헤어지고 난 뒤의 상태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남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관계에 대한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연락이 없어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 과정은 관계를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관계를 선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면은 오히려 풍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속도를 되찾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생기는 곳은 의외로 가족입니다. 친구나 지인은 불편하면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고 너무 많은 말을 삼켜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 관계를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쉽게 상처받는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고 오래 함께해왔기 때문에 배려가 줄어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던진 말이 오히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움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는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역할이 먼저였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자매로서 해야 할 몫을 떠올리며 감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할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괜히 만남이 부담스럽고 전화벨이 울릴 때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순간도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며 살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이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고 깊이 개입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려 할 때 관계는 가장 빨리 상처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가족 관계에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선택하는 것, 덜 말하고 덜 기대하는 것 역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는 그만큼 오래 애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이전보다 조용해지고 마음은 덜 다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런 조용한 관계가 더 잘 어울립니다. 조용히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꼭 타인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도 분명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참았을까? 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이었을까 하며 자신을 다그쳤던 기억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는 상처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훨씬 더 냉정한 말을 쉽게 던집니다. 괜히 예민해졌다고,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런 자기 비난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도 쉬어도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역할을 스스로에게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보다 판단해버립니다. 왜 아직도 서운한지, 왜 아직도 잊지 못하는지, 왜 아직도 외로운지를 묻고 그 질문 끝에 자신을 나약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2번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혼자 견뎌왔는지를 돌아보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의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순간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 이상 자신에게 엄격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책임을 다했고 충분히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됩니다. 그 이해는 누군가에게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생각했던 잘 사는 삶에는 분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성과를 만들고 사람들 속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 삶이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성숙이라고 배웠고 마음이 흔들려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인생은 늘 부족했고 우리는 언제나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기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삶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질문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특별한 성취나 기쁨의 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 마음이 조용해진 시간을 행복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초반부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나이에는 현실적인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보다 고통을 더 많이 통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더 갖는 일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쪽에 가깝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하루가 좌우되지 않고 관계의 변화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 조건에 덜 의존할수록 삶은 더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삶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무사히 흘러갔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견뎌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집니다. 비교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잘 사는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잘 살기 위해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덜 아프게 살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조용히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배웠습니다. 연락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붙잡은 채로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방식은 더 이상 잘 맞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할 관계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슈오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인간을 피로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유지하고 조율하려 들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관리하지 말고 선별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맞는 관계와 맞지 않는 관계를 구분하는 일, 그리고 맞지 않는 관계에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선별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슈오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진실을 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설명이 필요하고 마음을 쓰게 만드는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줄고 삶의 리듬이 느려질수록 마음은 회복되고 감정의 기복은 줄어듭니다. 남의 기준에 맞춘 관계를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관계만 남기는 것. 그것은 삶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된 삶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고 감정은 올라오며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기보다 덜 속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감정에게, 기대에게 예전만큼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여러 번 통과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흔들려 보았고 충분히 상처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아파하지 않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덜 흔들리며 산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운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으며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분이 누군가의 태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기 안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을 때 훨씬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만남이 깊을 필요도 없고 모든 인연이 오래갈 필요도 없습니다. 덜 흔들리며 산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괜히 예민해진 날이 있어도 그 감정을 문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잘해내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삶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되고 덜 열심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이 자기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남은 인생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덜 흔들리며 살아도 괜찮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결코 낙관적으로 바라본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으며 인간관계 또한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유독 인생의 후반부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가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이해하려 애쓰며 마음을 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고 때로는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었고 관계의 숫자보다 평온의 크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삶이 남긴 결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고독과 거리감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는 생각보다 깊은 안정을 줍니다. 이제는 덜 흔들려도 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의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큰 깨달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금의 당신을 응원합니다.